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 황의조, 이재성, 김민재 전부 다 투입이 됐는데 이라크전은 무승부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첫 경기 멤버가 어떻게 베스트 멤버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벤투 감독이 이번에 선발한 선수들 가운데서는 벤투 감독도 그거는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이라크가 그래도 레바논보다 조금 더 우위인 팀이기 때문에 첫 경기에 이제 유럽파 선수들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라크전에는 어쨌든 베스트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욕심을 낸 거네요. 예, 첫 경기 나간 선수들이 요번에 벤투 감독 선발한 선수들 가운데서는 벤투 감독의 뇌리 안에서는 베스트라고 아마 생각된 선수들이 첫 경기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 리거들의 컨디션이 지금 100%라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또 황의조 같은 선수는 얼마 전에 올림픽도 뛰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여름에 휴식이라든가 정상적인 훈련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도 100%가 아닌 상황에서 이날은 역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왔던 좀 벤투 감독의 어떤 전술적 스타일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경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기자님들이 저한테 손흥민 선수 왜 이렇게 토트넘에서는 막 벌써 시즌 출발하자마자 막 골들을 펑펑 터뜨리는데 손흥민 선수를 왜 못 살리죠?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대답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전술적 움직임이나 스타일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쉽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흥민 선수가 살려면요, 일단 측면에서의 여러 명의 선수들을 통한 빌드업, 공격 전개, 연계 플레이가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일어나야 돼요. 스피드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에게 거의 전담 마크를 붙이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손흥민 선수에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한테 볼을 보낼 때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오른쪽, 손흥민 선수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 아닙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패스하고, 수비수가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왼쪽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줄 때는 전체적인 이 상대 이라크의 수비 조직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 쪽으로 이동하는 이미 다 시간을 다 그냥 허용을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볼을 보내도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뭐 엄청난 양발 슈팅 능력을 가졌고 뭐 스피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뭘 뚫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 원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차전 특히 이라크전에서 보면 모험적인 패스 시도나 예측 불어 타이밍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과감한 방향 전환 플레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험적인 패스 시도나 이제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에게 미처 수비가 조직을 갖춰서 에워싸기 이전에, 사실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 볼이 놀고 있으면 상대 수비도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불시에 빨리 좀 롱패스가 되더라도 크게 넘겨서 손흥민 선수가 뭐 그 볼을 뭐 다 받을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볼을 받았을 때는 상대 수비와 1대1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거를 자꾸 마련해 줘야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또 좀 나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약간 이제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손흥민 선수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간판 선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월드 클래스 선수, 에이스, 캡틴,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의무감에 좀 많이 좀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그것과 좀 관계가 있지만 심리적인 부담. 내가 뭔가를 슈팅을 날렸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날렸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또 그것대로의 부담. 그러니까 주장으로서의, 에이스로서의 의무감과 좀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게 손흥민 선수에게도 조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과 어떤
코칭 스텝의 전술 자체도 손흥민의 능력이 100%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것도 크지만 플러스 손흥민 선수 본인도 너무 이제 본인이 경기 안에서 많은 거를 동료 선수들에게 해주려고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도와주려고 하고 네. 어시를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자꾸 이제 중앙이라든가 미드필드 진영으로 내려오면서 뭔가 경기를 자신이 직접 풀어주려고 하고 뭔가 자신이 패스를 찔러주려고 하고 심지어 세트 플레이 뭐 프리킥이나 이런 찬스가 나도 손흥민 선수가 잘 안 차요. 맞아요. 네, 주변 전폭 동료에게 패스예요. 줘요. 물론 이제 그게 오히려 뭐 좋은 작전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 두 경기에서 세트 플레이 하나도 제대로 성공시킨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일단 자신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스이고 또 캡틴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경기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심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슈팅 같은 걸 날릴 때도 뭔가 토트넘에서 슈팅을 할 때는 에이 내가 날려도 뭐 실패해서 뭐 예를 들어 튀어나와도 그럼 뭐 케인이 또 받아먹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좀 거기서는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뭔가 내가 날리고 나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떡하지? 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주장으로서의 의무감, 동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 여기에 본인 자체의 어떤 부담, 심리적 부담까지 그런 게 더해지면서 주변 전술적인 환경도 손흥민 선수를 잘 못 살리는데 손흥민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나 동선도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선이 아니에요.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중앙 쪽으로 자꾸 들어와서 뭔가 자기가 찔러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찔러줌을 받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이라크전에서는 특히 좀 아쉬웠죠. 조사하면 다 나와 이 버튼을 콕콕 눌러서 구독해주세요.